안녕하세요. 리치걸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든든한 실력자 저점의 신이죠. 업사부님과 함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9월 6일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말 전략을 함께 세워볼까 하는데요. 오늘 장 좀 상황이 좀 애매하고 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서 좀 반등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돌연 또 삼성전자 7만 원 선 깨지고 또 이제 6만 전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도 미국의 성적이 좀 좋았다고 하지만 주가는 또 왜 이렇게 못 가는 건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시장에서는 뭐 게임주나 카지노, 딥페이크, 쿠팡, 뭐 양자 뭐 이런 테마성 중심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좀 이러지도 좀 저러지도 못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장을? 오늘 좀 많이들 힘드셨을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지난 8월의 폭락을 네. 조금 떠올리게 하는 맞습니다. 데자뷰가 많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8월 달에는 네. 공포를 느낄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갑자기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갑자기. 잠깐 뭐 차트 봐보면은 네. 지금 갑자기 그냥 이렇게 움직이던 것이 아. 요날 갑자기 금요일 날 어이! 이거 뭐지? 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월요일에? 마무리가 돼 버리고 이제 네. 그런 사이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 음. 계좌가 좀 상태가 좀 매우 안 좋은데 네. 막 갑자기 뭐 엔캐리 얘기에 그렇죠. 경기 침체 얘기에 막 이러다가 이제 주말 사이에 사람들이 저희 같은 방송이나 네. 경제 TV나 여러 가지 것들 언론에서. 뉴스 이렇게 네. 보면서 뭔가 좀 심각한가 보다. 음. 그러더니 갑자기 잘 모르는 용어들이 뭐 샤메 법칙이네 네. 뭐네 하면서 이게 걸렸대요. 그러더니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공포감이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시간 동안 충분히 받게 되죠. 네.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걸 월요일 날 보시다시피 너무 크게 때려서 쭉 밀리는데 이게 반등이 전혀 없어. 그건 끝까지 밀었던 거죠.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그때 당시 이제 사이드카랄지 네, 서킷 브레이커 서킷 같은 브레이커. 이런 네. 건 정말 뭐 몇 년에 한 번씩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공포스러웠을 네.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까지 일단은 팔고 보자 음. 하는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중심적으로 좀 나왔죠. 네.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개인들이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렇게 굵직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 개미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네. 엄청난 실력자이거나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아마도 부티크이거나 뭐 네. 다른 쪽에 숨어 있는 다른 세력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때의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지금 7월 달은 잘 넘어가고 BOJ 넘어가고 FMC 넘어가고 그러면서 뭔가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했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8월 1일 날 뭐가 나왔었죠? ISM 제조업 지수, 뭐 PMI 제조업 지수 이게 안 좋다며 네. 뭐지?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그 제조업이 약한 나라예요. 네, 맞아요. 제조업 비중이 12% 정도밖에는 안 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나빠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죠. 오히려 이제 어제 발표가 됐었던 서비스업 지수 네, 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훨씬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마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자, 다시 한번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얻어맞았던 부분들이 이제 뭐가 발표가 되면서였을까요? 자, 8월 2일 금요일 날 바로 실업률, 네.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잘 가던 거 이제 이거는 이제 코스피니까 그렇다 치고 나스닥 볼까요? 네. 나스닥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 S&P 500 뭐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이렇게 잘 가다가 지금 이제 금리 인상하고 긴축하면서 빠졌었죠. 네. 근데 이게 돌아서기 시작하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잘 가던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일어나?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2년 4분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가 필요해. 금리 인하 해야 되지 않니? 그러다가 어떤 뭔가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생겨난 거예요. 할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배드 뉴스가 나오면 뭐 이거 경기 갑자기 경제 성장률 안 좋은데? 갑자기 실업자가 확 늘었는데? 약간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 배드 뉴스가 그럼 금리 인하 해야 되겠는데? 라는 굿 상황으로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되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잘 나오면 야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금리 인하를 해? 그죠? 그래서 굿 뉴스는 뉴스가? 증시 상황에 배드로 좀 작용하는 네.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갔고, 자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의 욕심처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싶죠. 그죠? 처음에는 그냥 남자친구한테 꽃다발 아니 꽃송이 한 송이 받아도 기분 좋아. 그러다가 꽃다발을 이렇게 하나는 받아야 돼. 그랬다가 그 다음번에는 꽃다발 속에 무언가가 있어야 돼. 반지 같은 걸. 반짝반짝거리는 목걸이 거가 같은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뭔가가 내가 내 몸에 걸칠 수 있는 백 같은 게 또 있어야 되고 점점점 이제 커지죠. 욕심이 커지는 것처럼 사람의 시장은 욕심은 끝이 없고 그쵸. 같은 실수를 반복. 시장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외쳐왔고 금리 인하가 이제 확정이 거의 됐죠. 네. 그죠? 그래서 뭐 잭슨홀 혹은 이제 그 이전 이제 그 7월 그 FMC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원하는 바가 이제 나와. 네. 드디어 시장이 원하는 드디어. 금리 인하가 나와. 그럼 네.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야 근데 자 이제 생각해 보자. 그 동안은 그래서 연준이 뭔 소리 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가 제일 중요했고 물가 잡히느냐 안 잡히냐 요거 물가가 안 잡히니까 금리를 못 내려 이랬는데 네. 물가도 이제 슬슬 잡히네. 그렇죠. 2.2%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질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연준이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너는 이제 금리 인하 하기로 했어. 근데 0.25 할 거야? 얼마나 할 거야? 0.5 해야 되지 않냐? 비컷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실업률 봐. 갑자기 이렇게 샤메 법칙 걸릴 정도가 됐잖아. 네. 그럼 이거 심각하다. 그런 이제 논리로 시장이 그동안에 1년 반이나 1년 반 이상을 지금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던 이 상황이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굿 뉴스가 굿, 배드 뉴스는 배드로 작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네.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경제 지표나 그다음에 고용 지표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다음 이제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거 있죠. GDP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굿이 나와야 시장 상황은 좋게 반응해 줄 거고 기업 실적들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크게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가장 크게 걱정되는 건 자, 한번 봐보세요. 네. 지난번에 급락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시장으로 또 돌아가서 봐도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있었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본인이 털었든 아니면 강제 청산을 당했든 근데 강제 청산을 당한 금액이 어쨌든 간에 신용잔고가 약 7월 중순 대비 3조 원이 털렸죠. 네. 3조 원이 줄었어요. 그럼 거의 이게 털렸다고 봐야 돼요. 어머나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은 이제 9월 6일입니다. 네. 9월 6일 금요일 아침에 보니까 오늘도 반대 매매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벌써 네. 이 정도 떨어져 있는데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그렇죠. 여기서 반대 매매 나왔으니까 그 위치긴 해요. 그죠? 나올 만하네요. 8월 5일 그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반대 매매가 쭉쭉쭉쭉쭉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네네. 자 공포감을 가자.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어요. 네. 그죠? 단 하루라도 더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공포를 맞이하고 있는 거고 그때와 똑같은 지표들로 지금 똑같은 이유로 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갑자기 이번에도 BOJ 그 우에다 총리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또 네. 언사. 그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한. 지난번에는 이미 금리를 올려버렸죠. BOJ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안 되겠다. 확인하고 가자. 확인하고 가자.
뭐 8월 달에 신규 실업상 청구수는 이런 거 괜찮았는데 네. 어머나 9월 5일 밤에 나왔던 ADP 민간 고용이 10만 명 미만이야. 이렇게 적다고? 이렇게나? 아니 16만 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갭 차이가 컸던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너무 크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지금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건수가 10만 건 이하가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실업률이 4.3을 넘어가는 4.4 막 이렇게 나오면 에이 지난번에는 이거 아니라며 허리케인 때문에 잠깐 그런 거라며 아니네 2달 연속이나 이거 뭐야 그러면 진짜 이거 현실로 심각한 거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저번과 같은 반등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저번과는 반등이 꽤나 잘 나왔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털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미들이 어떠할까요? 실업률이 좋든 나쁘든 시장이 폭락을 하든 안 하든 버틸 겁니다. 네. 최대한. 최대한. 왜? 지난번에 털었더니 갔거든. 갔으니까. 네. 내가 바닥에 던졌다. 내가 정말 바보였다. 내가 어떤 이런 짓을 할 수가. 후회를. 예. 세상에 난 제일 바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죠. 시장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은 항상 이런 짓을 해 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돈을 따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당했던 분들이 이번에 하겠냐고. 버틴다니까요. 끝까지. 네. 그러면 강제 청산 당할 때까지 시장이 억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은 약하고 네. 떨어지는 것은 더 크게 나오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미 라이브 때 수요일 저녁 우리가 지금 월요일 저녁 8시 수요일 저녁 8시 우리 이 유캔업 채널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우리 네. 수요일 날 우리 소연 앵커님하고 또 우리 유보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수요일 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목요일 금요일이 어때요? 반등은 약하고 하락은 크고 그대로 현실이 되죠. 네. 더군다나 지금 엔화가 다시 142엔대까지 또 네네네. 들어가는 모습이 금요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OJ의 우에다 총리 왜 이런 우에다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에다가 우에다 이래야 되는 우회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지금 상황이 그때와 매우 유사한 네. 그때 수준의 그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때도 142엔 정도를 이탈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한 번 그때처럼 엔캐리 청산을 자극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엔화 자체가 이제 앞으로 더 큰 강세로 갈 거야 해서 엔캐리 청산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엔캐리로 인해서 투자된 자산이 가치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되는 청산이 되는 그래서 손절이 되는 이게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옛날의 엔캐리 자금들은 주로 채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의 낮은 금리를 미국의 높은 금리의 채권들을 매수하면서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됐다면 최근에는 가리지 않았어요. 가리지 않고 주식도 부동산도 뭐 채권이든 뭐든 돈 된다고 하면 심지어 파생 상품까지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다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미국 주식들도 우르르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으니 그 자산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매도가 나오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든 애플이든 그죠? 테슬라는 지금 좋아요. 네, 테슬라 좀 테슬라는 좋더라고요. 떨어지게 되면 네. 떨어지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자극되는 상황들이 되고 또 하필이면 지금 현재 그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라는 부분들 그리고 심리가 아마도 개미들이 버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더 밀릴 수 있다. 좀 더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결론을. 네. 지난번에는 야 이거 무슨 이 정도 지표 가지고 한번 나온 걸 가지고 무슨 경기 침체에 뭐 이럴 수 있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잘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그 한번 봐버린 개인 투자자가 이번에는 안 팔려고 할 거다. 네. 그래서 시장은 반드시 그걸 털고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이유가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그러니까 이제 엔캐리다 아니면은 경기 둔화 뭐 이런 부분들 경기 침체 이런 이유들로 빠졌다고 하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게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크게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개별 종목 장세로 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팍 밀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더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올라올 만한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면 이제 기업의 실적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좋아지든지 아니면 이제 GDP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이제는 굿 뉴스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니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과거 역사상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 네. 한 번, 두 번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반응이 좋은 방향이 나왔지만 두 번 이상의 혹은 큰 어떤 금리 인하 폭이 나왔을 때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배드 뉴스가 굿이었어요. 네. 왜 배드 뉴스가? 금리 인하 해야 되잖아. 배드 뉴스가 나쁘니까 금리 인하 하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요? 나쁘니까 금리 인하하네. 도대체 얼마나 나쁜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사항들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괴로울 것 같습니다. 반등이 상당히 좀 약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요. 우리 엽사부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9월에 또 체크해봐야 지표들이나 일정 등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당장 오늘 좀 9월 6일이죠. 9월 6일 밤에 우리 오늘 발표되는 8월 보고서도 있고요. 고용보고서 발표되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미대선 TV 토론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일이랑 12일 뭐 CPI, PPI 지수도 발표가 되고 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는 FOMC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19일에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BOJ 총리가 금리를 더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업사부님 정말 많은 일정이 좀 남아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9월 내 좀 다양한 지표들이랑 일정들을 우리가 좀 소화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변수, 어떤 일정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8월 5일 발작했던 것이 이제 실업률 네. 4.3이 나오면서 발작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확인하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죠. 그 9월 6일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에는 그게 확인하고 이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발작하지 않을 상황 뭐 4.2, 4.1 뭐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면 에이 그래 너무 우려가 컸구나. 반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좀 불편하게도 저는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은 그렇게 호전적으로 생각할 거 없이 또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후 일정들이 계속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턴이 돌아가는 게 야 그래 실업률 일단 넘겼어. 그럼 FOMC에서 이제 0.25 할 거야, 0.5 할 거야. 그럼 0.5를 한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그 0.5를 하겠다 할 것 같다라는 그 프로테지 있죠. 네네. 예상하는 프로테지가 점점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네. 다음 주에도 아마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욱 더 그게 커질 수도 있고 다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당장은 지금 그 발표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네. 과연 이 갭을 메꿀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갭을 메꿀 수 있을 정도의 상승까지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워.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은 몰라요. 네. 미국은 그나마 어느 정도 땡겨낼지 모르지만 저렇게 그 60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화요일 날 그 크게 밀어버렸던 그 자리를 올려놓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그렇지만 우리는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상황적인 부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 일정으로 좀 봐보면은 이제 네. 다음 주가 되겠죠. 이제 금요일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맞아요. 방송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9시 네네네. 반이죠. 자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중요 일정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애플이 아이폰 16 포함해서 신제품 공개가 네네네. 9월 9일. 그래서 이때 이제 반응들이 뭐 애플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결국에 개별주 장세, 테마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해리스 트럼프 첫 TV 토론. 네, TV 토론이 9월 10일 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TV 토론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발렸죠. 그렇죠. 바이든이 발리시죠. 바이를 해버렸어요. 바이바이 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나온 게 엔화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왜 그 트럼프가 계속해서 엔저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건 미국 경기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지난 봄에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그것을 나타내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격당했을 때 그때 엔화가 빡 이제 안 죽었으니까 될 가능성이 이제 이대로 갔으면 바이든이 그대로였으면 그냥 무조건 트럼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성적이 위에 딱 하고 피 흘리면서 그러니까요.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바이든이 안 되겠구나. 해리스 이제 옮겨가고 지금 이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그 트럼프 트레이딩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 이렇게 해서 두 사람 관련주가 확 갈리잖아요. 맞아요. 예, 언제 한번은 뭐 그것도 다음 주 한번 특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좋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TV 토론에서 누가 좀 더 정상적인가? 지금 둘 다 정상이 아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만 뭐 막말하고 막 이런 것 같고 생각 없이 막 하는 것 같지만 또 그런 화법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설적이고. 그 트럼프가 인기가 있는 건 이 좀 고학력의 백인들이 아니라 노동자층의 백인들이고 조금은 저학년일 수 있는 저학력의 노동자들층이 상당히 단단한 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마치 그 의사나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슨 뭐 어디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매우 어려운 단어를 막 써가면서 말하는 말투가 아니라 정말 쉬운 단어로 알아듣기 편한 그런 단어들을 유일하게 그런 단어들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쉬우니까. 또 약간 마초적 느낌의 그런 백인들도 막 김치, 오토바이, 아리라예 하면서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해리스는 와 뭐지 이 사람? 똘끼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약간 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세금 관련돼서 그 부자 증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주식 수익 실현하지 않은 갖고 있는 주식이 가치가 올라도 세금을 물겠다라는 미실현 자산에 대한 세금을 물겠다는 똘끼 충만하신 아주 전 세계에서 이런 똘끼 충만한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이 그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법을 뭐 한 사람 맞나?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 그 효과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억 달러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자산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해당 주식이나 자산이 엄청나게 폭락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뭔가 심각한데요. 네. 뭔가 생각을 좀 약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텅텅 비신 소리를 좀 했다. 네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둘 다 또라이라서 아하. 둘 중에 누가 좀 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느냐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세요. TV 토론이 아마 중요하죠. 충분히 보시고 뉴스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 더 유리하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반응 나와요. 네. 주가가 반응할 거니까. 네네. 우리나라 아침에 그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날 바로 헤이스 편인지 트럼프 쪽인지 우리나라 주가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소비자 물가 CPI PPI 이제 발표 있는데요. 요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래서 금리 물가 잡혔으니까 금리나 해야지 이거 하려고 중요했던 건데 그죠 금리나 하니까 이제 하니까 확정이니까 라는 부분들로 이제 중요도에서 별 하나가 빠지는 예전에는 별 4개 5개 막 있으면 이제 별 하나가 빠지는 별 3개 이거 오히려 TV 토론이 별이 4개죠. 별 5개짜리는 없습니다만 오늘 밤에 있는 고용 발표가 공선에. 별이 5개 두둥두둥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가 9월 12일에 있네요. 여기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는데 일단은 뭐 아주 중요하지는 않겠죠. 미국이 더 중요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종양학회 개최가 또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있으면 헬스케어나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바이오나, 쪽들에서 네. 관련 연관 종목들이 한번 툭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사항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정도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면 네. 어쨌든 다음 주에 네. 우리가 또 월요일 또 수요일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그다음 명절 이후에 대한 일정들을 그렇죠.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그동안 나왔던 것들에 대한 해석과 함께 시장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정도 생각되고 제가 그래서 월요일 라이브도 그렇고 수요일 때도 그렇고요. 주식 재미없어요. 이제 진짜 주식 할 거 없어요. 재미 정말 더울 게 없어요. 파생밖에 먹을 게 없어요. 라는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네. 드렸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진짜. 파생밖에 먹을 게 없어 할 정도가 네. 됐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파생은 뭐 크게 설명할 거는 없고 네. 지금 풋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다. 풋이 그리고 지난번 8월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풋이 그때도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예,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제 점점 글자가 너무 작아요 지금. 아니에요 사부님. 저도 잘 안 보여요 지금. 사부님 아직 젊으세요 사부님. 네네네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게 30원짜리였나요? 30원짜리 콜이 아이고. 풋이 1,800원? 그렇죠? 이렇게 가요. 몇 배인 거죠? 계산도 안 되죠. 와 아찔한데요? 뭐 200배도 올라가고 옵션 같으면 500배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내가 들고 끝까지 다 먹었으면 5억이 되는 5억. 거예요. 5억. 지금 이게 다시 조짐이 이제 재현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업률이 정말 미쳤네 소리가 나올 정도가 돼버리면은 미쳤네 소리가 나올 정도가 돼버리면은 이제 또 급등이 나오겠죠. 푸시. 그리고 주식은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뻔히 지금 9월 초에 장 안 좋을 거야.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주식은 안 좋을 거야.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 파생을 해야 될 거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렇게까지 못 먹을 겁니다. 이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안 나와요. 네. 절대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이번에는 훨씬 작아요. 훨씬 작은데 그래도 아직 먹을 게 좀 크게 남아 있고 생각해 보세요. 명절 들어갑니다. 우리는 쉬어요. 매매를 못 해. 근데 명절 끝나고 짠 하고 우리가 복귀했을 때 목요일 시장에 그날 FMC 결과가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아무래도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상당히 진폭을 주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과가 좋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가면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고 만약에 시장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급락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을 열어놔야 됩니다. 네. 상방 하방을 정하면 안 되고요. 진폭이 커질 거야. 지난번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기가 만기 날이었습니다. 기어이 끝까지 콜을 먹고 끝낸 거예요. 근데 이거 억지로 올린 걸 우리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 풋만 사서 넘어가자. 풋만 사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만기가 이날입니다. 네. 이날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저점이 맞아. 저점이 맞는데 여기서 진짜 최바닥에 콜을 사가지고 단타로 먹고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들고 있으면 되려 깡통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번 주 만기는 양꽝 낼 거니까 단타만 치고 끝내야 된다. 단타만 치고 끝내야 된다. 네. 끌고 가서 뭐 대박 낼 생각하지 마라. 만기가 지나야 나온다. 이 만기 날까지 어머머. 기어이 그렇게 해 놓고 네. 그리고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다음 주가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고용지표가 이제 안 좋아. 그러면 만기 날 근처 거의 것까지 끝까지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끝까지 풋을 해먹는 거지 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하루 잠깐 열리고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야 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일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먹을 수가 있어요. 파생은. 그래서 지금 만기 주간 한 번 해먹을 수 있고 명절 끝나고 와서 이제 합성 전략 부분들을 중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키드 전략 쓰면 안 되고 합성 전략 쪽인 부분들에서 다음 주는 네이키드 전략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주는 합성 전략으로 일단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들을 챙길 생각을 하고 다음 주의 흐름에 의한 이제 그 다음 전략을 세워야 될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 수요일 라이브에서 조금은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도 해주셨고 또 9월 일정부터 파생 전략까지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흐름에 의해서 좀 다음 주 수요일 라이브에서도 한 번 더 전략을 세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지금 20원짜리가 400원 간 거예요. 예. 20원짜리가 400원 간 거예요.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원짜리가 10배 가면 200원, 와. 20배 가면 400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나왔다는 거죠. 20배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500배 안 나옵니다. 500배까지는 안 그래도 나옵니다. 엄청난데요. 그래서 지금요 네. 장중에 주식 들어가면 물려. 네. 근데 풋 들어가면 계속 수익 먹는 거예요. 어머. 그랬던 거예요. 아. 그랬던 겁니다.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날도 하루 종일 공개 방송 하니까 네. 공개 방송 하는 동안 내내 방향 잡아줬어요. 맞아요. 뭐 저는 리딩을 안 합니다, 여러분. 리딩 안 하고요. 뭘 사세요, 파세요 안 합니다. 근데 알아서들 수익을 그렇게 잘 내더라고요. 방송 보기만 하는데. 제가 댓글도 진짜 자주 보거든요. 네. 근데 수익 감사해요, 사부님. 수익 났어요, 사부님. 댓글이 매일 올라와요. 어떻게 그럴지 진짜. 예, 이제 이거를 왜 우리가 콜을 사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 풋을 사야 되는지 그거를 원리를 터득하니까 네. 그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어떤 리딩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내가 공부를 원리를 네. 깨우쳐야 돼요. 네. 리딩을 받으면 누가 하라는 대로 사라 그러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고 아. 나 점점 바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남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나는 점점 내 머리를 쓸 일이 없으니까 바보가 되지. 바보 되면 안 됩니다. 머리 굳어요. 사부님과는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매일 하고 계세요. 오전부터. 저는 네, 매일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참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 이제 1부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2부에서도 또 저희가 얘기를 해볼 게 많아요. 그럼 이제 업종, 그렇죠. 종목, 테마 장세.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지금 2부 흐름도 한번 가져가 볼 텐데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좀 테마 장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서브님?